안녕하세요. 형법총론 12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자, 형법총론 보면 공동 가공의 의사, 함께 뭔가를 하는 의사죠. 타인의 범행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 자, 우리가 뭔가 함께 하자. 이렇게 의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이 함께 남을 이용해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모는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는 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이용할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공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결취하여 오면 물건을 사주겠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함께 절취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절도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훔치겠다 그런 의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물죄나 되겠죠. 작물. 자,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했다. 자, 그러면 밀수품을 함께 훔친 건 아니죠. 그냥 팔아주겠다. 그 승낙은 밀수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매각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로 표시로 볼 수 있다. 맞죠? 그죠? 함께 밀수입을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역시 볼 수가 없죠.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모는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일방적, 편면적 가공 의사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편면적 공동정범, 편면적 교사범은 부정되나 편면적인 정범은 가능합니다. 편면적 공범, 편면적 교사, 뭔가 공동정범이나 교사는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의견이, 그죠?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은 서로 생각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범이란 거는 정범이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범은 가능할지언정 편면적 공동정범이나 편면적 교사범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없어도 공동실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 등과 특수 강도를 모의했다. 공범이죠, 공범. 공범은 피고인이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범 등이 강취해온 작물의 처분을 말씀만 한 경우, 특수 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무자들이 강취해온 작물의 처분만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특수 강도죄에 뭐에 해당한다?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을 2조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폭처법, 즉
조직폭력배 보면 조직폭력 두목이 있잖아요. 두목이 조폭 직원들에게 시키잖아요. 어디를 쳐라. 어디를 가서 부셔라. 그죠? 자,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 장소에 가지 않은 자도 같은 법 2조 2항에 규정된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목들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 처벌하면 됩니까? 두목을 처벌해야죠, 두목. 그죠? 그래서 현장에 없어도 조직폭력배 두목은 처벌되는 겁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명 이상에 있어 공모하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범자 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범행을 주도한 자가 자신은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실행하도록 한 경우 범행을 실행하지 않는 주동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조직폭력배의 이론이죠.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공범 1인은 실행에 착수해야만 성립하겠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액션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안 되겠죠. 한 사람이라 처벌한다면 공모자는 다 처벌되는 겁니다.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자,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을 한 때에도, 자, 공모했다면 그 범죄가 완료되지 않게 막아야 되죠. 다 공모해놓고 이탈했다. 누가 증명하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따라서 이후에 다른 공모자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 자, 2사람 이상.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행 행위에 이르기 전에, 자, 액션하기 전에 내가 안 한다 하고 완전하게 이탈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탈한다고 할 때는 이 실행이 들어갔다. 액션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차이예요. 공모의 범위가 되게 폭이 넓어요. 이 친구가 공모를 해서 액션을 하는데 내가 이탈했다 이거예요.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액션하기 전에 막아야만 책임을 책임을 안 질 수 있겠죠. 액션했는데 그걸 막아야만. 자, 그러면 하기 전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안 할 거다. 내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없던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탈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탈했다는 명시란 거는 말과 글로 분명하게 표현했겠지만 어, 분명히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하고 조직원들과 싸우고 짐을 갖고 나가고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이탈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탈이 불분명한 거는 이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탈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 현 실무적으로 또 누가 봐도 이탈됐다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뭐 서울에 있는데 짐을 싸가지고
부산으로 집에 갔다. 그 와중에 행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입니다. 전. 이 전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꼭 액션, 실행했냐, 하지 않았냐, 이 차이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자,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이탈하라 이 뜻이죠. 그죠?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 뒤를 쫓아가자 단지 라고만 하면서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공모에서 이탈하였다 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거는 우리 판례는 이탈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